특검의 소환 요구에 연달아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건진 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전직 통일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열렸는데요. 네,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진기훈 기자. 네, 김건희 특검팀이 연 이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12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.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서 조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3번이나 인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어서 김건희 특검팀은 영장 집행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외부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주치의 소견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조사할 예정입니다. 한편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종료됐는데요.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. 네,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또 해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한 것도 확인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순직 해병 특검에서 17시간가량 소환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습니다.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. 조 전 원장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. 특검이 특정한 해당 회의 참석자 7명 중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, 왕윤종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경로를 인정했는데요. 이들에 이어서 조 전 원장까지 경로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특검은 회의 참석자 4명에게서 경로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한편 특검은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, 군 관계자 비화폰을 압수수색했는데요.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했고 김 여사 본인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에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, 조태용 전 국정원장,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 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인데요.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할 방침입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내일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정리해 볼까요? 네,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.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,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계엄 선포를 방조해 국무위원회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고 또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소방과 경찰에 지시하는 등 계엄을 공모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전 장관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했는데요.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에 집중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의미가 되는 만큼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과 내란 의혹 수사에도 중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